안녕하십니까, YK김입니다. 오늘은 YK김 소방기술 산책 제40보입니다. 제목은 제연설비 이야기 9, 제연설계에서 연기 희석과 차연 거기에 대한 방향 풍속입니다. 일선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 제39보에 보인 꿀뚝 효과가 재연 1호로 제법 중요한 것으로 배우고 있었는데 화재 안전 기준에 그 언급이 없고 그것을 고려한 설계를 보기 어렵다는 현실을 회상해서 상기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강조하기 위한 언급입니다. 오늘은 재연설계 부분으로 들어가서 그중 재미있는 연기 희석 이론을 하나 소개하고 부속실 재연설비의 화재 안전기준 NFS C501A의 가방연이죠. 거기에 기초 이론인 차연, 연기를 차단하는 것, 그리고 차연을 하는데 방연 풍속이 이제 또 필요하죠. 그에 대해서 방연 풍속에 대해 좀 깊이 있게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의 화재 안전 기준의 개선점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재연설계의 목적이라 하면은 피난과 소화활동이라고 지난번에 여러 번 얘기했다, 그죠? 피난은 제실자가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소화활동이라 하면은 소방관 또는 제실자가 소화활동을 하는 동안에 연기로부터 안전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해준다. 그 다음 재연설계의 기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연기 확산을 차단하자 하는 것이 개념이죠. 그래서 첫째 구획하는 거가 방화구획을 주로 이용하는데 이것이 재연을 차단하는 구획 역할을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끄고 난 뒤에 희석이라는 이게 연기를 빼내는 작업에 대해서 좀 이론이 있어서 그러니까 환기 후 농도와 환기 전 농도를 이렇게 지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거를 한번 봐두고 가자 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도 간단한 이런 문제를 좋아할 것 같아서 곧 출제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서 이걸 핸들링 해봅니다. 이 공식 지수함수로 표현한 이 공식이 자연상수 2의 마이너스 AT 승은 C0분의 CT다. 이것에서 많이 보던 폼이죠. 이 자연현상은 이렇게 자연상수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암버트 비어 법칙이라 해서 그거를 감강 계수를 활용할 때는 그렇게 부르더군요. 그거와 아주 유사한 식인데 여기서 A는 분당 공기교체수, 이것을 희석률이라고도 이제 또 불러요. 그래서 이거가 또 용어를 어렵게 시험에는 희석률하고 내면 뭔 말인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교체 시간은 요게 분으로 나타낸 미니트로 나타낸 그거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공기 교체를 소위 몇 분 동안이나 하느냐 하는 관계는 이게 CO가 초기의 농도, CT는 이제 T분 후의 농도다. 이런 걸로 이렇게 식이 만들어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식에다가 양변의 자연 로그를 취하면은
이렇게 로그 2 하는 ln하고도 표현을 하죠. 로그 2를 취하면은 로그 2의 AT성은 이게 마이너스 AT 하는 걸로 바뀌고, 요거는 그대로 있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요 아래 위치를 바꾸면은 여기에 마이너스가 없어집니다. 로그의 성질이. 그래서 요 식이 최종식인데, 이거를 t 이퀄 또는 a 이퀄 하는 요 위치는 바뀔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요 식을 가지고 희석에 대해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좀 간단하면서도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참고로 관광계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관광계수 이제 복습을 해보는 거라 생각하시면은, 관광계수 관계식도 2의 마이너스 CS L은, CS는 관광계수, L은 이제 거리, 이 발광체와 수광부의 거리. 그래서 이 관계가 요거가 초기 밝기분의 그 연기가 있을 때의 밝기, 연기가 없을 때의 밝기, 연기가 있을 때의 밝기, 이거를 룩스로 나타내서 하는 거를 이제 관광계수 공부를 해오면 나오죠. 요거하고 지금 방금 본 이거하고 아주 똑같아서 이걸 두 개 다 한꺼번에 기억해 두면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 문제를 하나 보면은, 소방관이 화재를 진화한 후 연기를 빠르게 제거하기 위해서 공조 시스템으로 화재시를 시간당 6회 하면 10분에 1회다 그죠. 그 분당으로 말하면 0.1회, 분당 0.1회 교체해서 희석시킨다고 가정하면은 연기 농도를 초기값의 1%로 줄인다. 이때 몇 분이나 걸리겠는가 하는 거를 위의 공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A가 분당 공기 교체수, 여기서 희석률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거가 분당 공기 교체수가 0.1회 분이었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고 C0분의 CT다. 이게 초기가 100%, 나중에 1%, 그래서 100이 된다. 그래서 요거를 위에 있던 공식에 대입을 하면은 T는, A는 0.1, 이거는 100, 그래서 넣으면 46분이다. 야, 그거가 그러면 5회가 안 되죠. 4.6회죠. 4.6회 이거를 환기를 해서 1%로 줄어든다 하는 거가 상당히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이거 똑같은 문제인데, 만약 화재시를 시간을 10분 내로 하고자 한다면은 여기 분교체수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 딴 거는 다 똑같고, 이거 그러니까 요 100 하는 거는 같다고 해서 할 때에 요 두 개를 위치를 바꿔버리면 되죠. 그래서 이게 요거를 10분, 그러면 A는 몇 분당 그러니까 최소는 얼마나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답이 보면 0.46회다 이렇게 나와서 약 0.5분이다, 30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2분에 한 번 꼴, 10분이면 5번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회수는 위나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참 재미있는 이런 관계식이라서 이 시험 문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연기 하강 방지에 대해서는 거실재연에 대해서 배연이다, 축연이다 하는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자연 이걸로 들어가서
그게 그걸 하면은 차연이라고 또 부르죠. 갑방연이. 그래서 이렇게 수직계구부가 있으면은 저기 부력에 의해서 중성면이 여기 형성되고 위로는 연기가 나오고 아래로는 이제 바람이 들어가죠. 이 그 화재실에는 막 뜨거운 연기로 가득 차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본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데 이거를 연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중성면 위에서 나온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연기를 안 나오도록 하려면은 중성면이 요 최고 요 격우부 상단에 위치하도록 하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 차압입니다. 여기 표현이 이 차압을 요거를 뜨비를 넣으려면은 이 부분에 압력이 이만큼 높아지도록 상승이 되면 이것이 싹 다 밀려 들어가서 요런 이제 압력 분포선이 되어서 그 연기는 압력은 이렇게 전부 마이너스 압력이 여기가 걸리죠. 그래서 그렇게 마이너스 압력이라 하는 거는 이쪽보다가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부 들어가서 연기는 나오지 않는다. 이것을 차연 조건이라 한다. 즉 여기에 가합해야 될 압력은 어느 수준 압력이겠으며, 그러니까 여기에 그거는 여기에 차연 조건이 요 최고 큰 차압, 제일 아랫부분이 제일 크죠. 이 차압과 그 다음에 그러면 이때의 풍량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 풍량을 이제 구해야 된다 이거죠. 이 압력 분포가 이래 돼 있으면은 풍량선은 뭐 이렇게 해서 0.55 그러니까 압력의 0.5승으로 풍속이나 풍량은 요런 이제 형상을 그리면서 이게 풍량, 풍속이 나온다 하는 거를 연속계구부의 꿀뚝효과 하는 거 할 때에 우리가 그거 생각해 봤었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의 면적을 구하는 식으로 하면은 풍량을 구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지난 시간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이론적으로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완전 혼합된 경우의 차연 조건이 최대 차압과 그때의 유량, 질량 유량 또는 뭐 풍량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연 조건 하는 거는 이것이 중성면에서 바닥까지 거리라고 격우부의 높이를 본 걸로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델타 PSO는 이렇게 델타 감마 H 큰 것 3460의 T5분의 1 마이너스 TS분의 1 하는 것이 이게 델타 감마, 그러니까 비중량 차이라는 거는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델타 감마라고 표현을 저는 이제 바꿨는데 보통 제 연책에서는 이걸 스몰 b로 많이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감마라고 하고 하는 것이 훨씬 좋을 텐데 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밑바닥의 압력을 이제 델타 P 제로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이것을 이 H를 이 높이 H, 라지 H로 해서 격우부의 높이로 바꾸어 버리면은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게 바꿔보면 이렇게 모양이 되죠. 그런데 요 차압하는 이 압력에 대해서 이제 잠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할 때에 요 압력만큼만 여기서 또 밀어 넣으면은 차연의 조건이 된다 했는데, 지금 계산하는 데서는 이 밑에 걸로 계산하니까 위에 이 차압에 비해서
이 차압은 한 2배는 나올 걸로 보이죠.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하고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이거는 이 밑에 델타-P는 이 바닥 부분에서 화재실과 이제 급기가압실 간에 바닥에서의 차압을 의미합니다. 이 급기가압실과 이 외부와의 차압이 아니라, 외부와의 차압은 요것만 해도 이제 실제는 되죠. 이 부분이 이제 여기가 대기압 상태라면은 그 정도로 하면 되는데, 근데 실제로 이 급기가압해야 될 압력은 어떻게 했느냐 보면은 이만한 공기가 이리로 화재실로 들어갔는데, 이 화재실에서 다시 외부로 이게 배출구를 통해서 나가는데 그야말로 힘 안 들이고 나가면은 하나도 압력이 필요하지 않으면은 요 차압으로 이제 여기에 걸리면은 요 높이만큼만 있으면은 이 차연이 됩니다만은, 이 화재실에서의 바깥으로의 배출하는 압력, 그러니까 그거를 유입공기의 배출 압력이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 압력을 더해야만이 부속실의 필요 압력이 이제 될 것입니다. 다음 거기에 들어가는, 그때에 들어가는 이제 유량, 질량 유량식은 전에 연속계구부에서 봤던 공식을 옮겨왔습니다. 요거 공식은 이거는 잘 못 외우고 있으면은 쉽게 회상해낼 수 있다고 그랬죠. 즉 제일 아랫부분에서 이 아래 1m 높이 부분의 면적을 A-라고 했죠. 단위 높이 1m 높이의 면적이 A-라고 할 때에 여기에 풍량은, 질량 유량은 CA- 루터 2로 델타 P, 이렇죠. 델타 P는 델타 감마 H다, 그죠? 그래서 중성면 높이 HNU가 되는데, 거기다가 저 밑에 이걸 밑변으로 해서 높이를 HN으로 H로 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하면 요 면적이 직사각형 면적이 나오고, 요거 포물선을 그리는 거다 해서 3분의 2를 해주면은 그 공식이 된다 하는 거를 또 해법이라고 해서 연속계구부를 설명할 때 얘기한 거죠. 이 공식에서 HNU 대신 이제 H로 써주면은 그때 들어가는 차연에 필요한 풍량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재 안전 기준을 잠시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차연을 얘기하고 나서 그 이론과 규약을, 그러니까 화재 안전 기준을 한번 비교해 보기 이제 위해서 우선 먼저 화재 안전 기준에 뭐라고 해놨는가를 미리 복습하겠습니다. 화재 안전 기준 6조의 차압을 옥내와 제형구역은 이게 피난노조 지역의 부속실, 주로 부속실과 옥내 하면은 저기 거실 쪽이다, 그죠? 그쪽에 유지해야 될 최소 차압은 40파스칼로 한다. 근데 옥내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파스칼로 해라 하는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방연 풍속에 대해서 1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부속실 단독 재현 또는
비상용 승강기 승장만 단독 재현 이렇게 단독 재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승강장 또는 부속실이 이게 면하고 있는 거실 쪽이 옥내가 거실이다 바로 그때는 0.7m/s 이상의 평균 풍속으로 불어넣어 줘야 된다. 그런 규정. 근데 거기 면하고 있는 옥내가 복도 어떤 거실에서 나와서 뭐 하나의 격실이 되어 있는 구조인 경우, 복도가 있는 규정에서는 기준 속도가 0.5m/s 이상으로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막 계단실, 부속실을 동시 재현할 때는 또는 계단실을 단독 재현할 때는 0.5m/s 이상을 해라. 이거는 또 무슨 의미인지 하는 거는 오늘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여간 0.5, 0.7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 안전기준 최소 차압 기준 40파스칼, 12.5파스칼을 한번 이해하기 위하여서 하나의 사례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여기에 복도가 있는 경우 130도 복도가 있는 경우 여기 부속실을 가압하는 공간이라고 할 때에 그때의 출입구는 폭 0.9m, 높이는 2m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동그라미 1번의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2번에서는 막 그림이 따로 없습니다만은 요거를 온도를 이게 300도로 바꾼다. 이게 복도일 때는 화재실에 열이 여기로 연기가 좀 나와서 온도는 130도 정도밖에 안 올라간다 이런 생각이고, 이 바로 화재실이 이게 화재실이라면은 여기에 불이 났을 때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면은 그 온도는 실의 온도는 한 300도C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스프링클러 작동한 거실과 접하고 있을 때 하는 것이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아니다 스프링클러가 없다 할 때는 그런 온도가 900도까지 올라간다. 그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여기 부속실의 온도는 20도씨라 해서 연기가 부속실로 침투되지 않기 위한 차연의 조건 중에서 필요한 최대 차압, 바닥 부분의 차압이죠. 그거를 계산해 보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즉 거기에 이 차압이 부속실에 유지해야 될 이제 압력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얘기했던 공식대로 거기서 130도일 때, 300도씨일 때, 900도씨일 때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은 300도씨일 때는 6.45파스칼, 300도씨일 때는 11.5파스칼, 그리고 900도씨일 때는 17.7파스칼. 그런데 요 H가 2m로 적용돼서 17.7인데 H가 한 4m 된다 하면은 35.4로 바뀐다.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었을 때는 11.5면 된다 하는 건 문높이가 2m일 때, 근데 문높이가 4m면 20파스칼로 높이 좀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그렇지만은 하여간 화재 안전 기준에 규정한 스프링클러 설치 경우에 12.5파스칼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없을 때는 40파스칼 해야 된다 하는 것과 좀 비슷하게 나와서
그거가 이것이 배경이었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화재 안전 기준의 방연 풍속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도 사례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 보는데, 앞 사례에서 즉 130도인 경우, 300도씨인 경우, 900도씨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부속실에 면한 이제 방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필요한 공기량이 어떻게 되겠는가? 온도는 20도씨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유량계수 C가 들어가야 돼서 이거는 C를 0.7로 이렇게 본다 했습니다. 결국 아주 크기 때문에 한 0.7 보면은 되리라고 봐서 이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본다면은 필요한 극기량, 전량유량을 구한다 하면은 130도씨일 때는 이것이 403K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3.22가 나와서, 그래서 이걸 3.2를 넣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3.31kg/s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거를 다시 저걸로 환산을 하면은 풍량으로, 최적유량으로 환산을 하면은 질량유량을 밀도로 나누면은 최적유량으로 바뀌죠. 그래서 2.75 세제곱미터/s다. 그래서 이거는 이 풍량을, 이거는 실제로는 아래는 빠르고 위에는 아주 느린 이런 풍속 형태입니다. 정상적으로 재현 활동을 할 때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한다 치면 평균 풍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걸 방연 풍속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 풍속으로 구해보면은 1.53m/s로 이제 130도씨인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온도가 300도씨다 하는 그런 경우에는 풍량이 좀 더 많아지죠. 그래서 2m/s의 이게 방연 풍속이 필요하다. 아까는 1.5랬죠. 그리고 방안 온도가 900도다, 900도씨다 가정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2.5m/s 이렇게 나옵니다 하는 거를 우리가 계산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구해 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방연 풍속 구하는 공식을 연기제어공학이라는 책에서 유영주 하는 거기서 아주 단번에 계산할 수 있는 공식으로 방연 풍속에 관한 계산식으로 미국의 IBC 여기에서 이런 식을 제시를 하고 있다 하는 건데, 그 밑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서 가정한 얘기가 연기 온도 900도씨, 또 바깥 온도 20도씨, 계구부 높이가 약간 높은 2.1m다. 이럴 때에 방연 풍속을 계산해 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2.51m 나오는 것이 책에 있어서 내가 계산한 거와 아주 같게 나왔네 하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멘트가 결과적으로 방연 풍속이 2.5m/s 정도이면은 대부분의 중기 화재 이후에도 연기의 역류를 막을 수 있는 인계 풍속으로 간주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풍속이 평균 풍속이라는 부분은 이거
이것을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위 사례의 결과와 화재 안전 기준과의 비교를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 부속실에 단독으로 재현하는 것, 비상용 승강장 하는 것도 결국 부속실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부속실이 옥내에 바로 면하고 있을 때는 0.7m/s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우리는 스프링클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2m, 2.5m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검토해 본 거에 비해서는 이거는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복도이다. 부속실에 면하는 옥내가 복도이다 할 때는 0.5m/s다. 우리가 복도 130도로 가정한 계산해서 우리 1.5m에 비해서 여기도 3분의 1 수준이다. 그런데 계단실을 이제 재현할 때는 왜 0.5m로 이렇게 낮게 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죠? 위 사례에 대한 평균 속도들이 이거죠. 이거는 우리 화재 안전 기준에서 규정하는 방향 풍속에 비해 한 3배 정도로 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화재 안전 기준 해설서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해설 제한구역의 차번, 제한구역 출입문 등 모든 계구부가 닫혀 있다는 조건하에 형성되는 압력이다. 차번, 필요 차번 닫혀 있을 때 얘기다. 제형 공간 출입문 등 계구부가 항상 열리지 않고 닫혀만 있다면 제형구역에 대한 긋기는 차에 필요한 공기의 양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거를 누설 풍량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피난 경로로 출입이 일어날 때는 그거는 이제 보충량이다. 이렇게 화재 기준에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생략하고 2번 들어가서 수많은 모델 실험 결과 출입문이 항상 고정 개방되었을 때 풍속은 3-4m가 돼야 연기 침투를 유효하게 막을 수 있고 했죠. 그런데 출입문이 일시 개방되는 경우에는 대체로 0.5 내지 0.75m 풍속으로 연기 침투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밑에 보면은 이거는 BS 하면 브리티시 스탠다드, 영국 스탠다드라는 뜻인데 0.7m/s로 일반적인 경우는 하고 소방용인 경우에는 소화설비, 소화 활동을 위할 때는 2m/s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표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연기제어공학 책에 또 뒤져봤더니 이런 설명이 있어서 옮겨왔습니다.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설명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그림이 있는데 화재가나 불이나 연기가 막 퍼져나오고 할 때 여기서는 이제 배연이 되고 있다. 이럴 때 얘기죠. 그 사람이 피난을 할 때 이렇게 연기로, 전연기로 아니라 공기로 이렇게 이게 사람을 씻어주는 셈이겠네요. 하여튼 바람이 이렇게 불어주면은 여기가 안전하게 피난을 할 수 있겠다. 근데 방향 풍속 0.7m/s는 요거는 좀 주인 얘기에서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피난문이 잠시 열릴 경우 그 문에 필요한 방향 풍속을 0.75로 규정하고 있다. EN 하는 거는 이게 여기는 유럽 기준이라는 뜻이더라고요. EN은 유럽의 이제 표준에는 이제 전체 문의 일시적인 문 개방 그때는 그래 하고, 또 이건 NFPA 92는 미국의 그 기준인데 1.1m/s 뭐 이하 수준으로 하라,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근데 이거는 과도한 풍속으로 연기층이 교란되면은 그 실재현에 장애가 되고 화재실 연소를 돕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화재 초기에는 화재실의 온도가 높지 않다. 피난할 때는 화재실 온도가 그리 높지 않을 때 사람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문 잠시 열릴 때에 풍속이 좀 낮아도 연기가 별로 따라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근데 화재가 성장기에 이르면은 화재실 온도가 높아지고 공기 팽창으로 실내 압력이 높아지므로 그때는 더 큰 역기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상적인 화재에서 연기 침입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풍속은 최소 2.5m/s 이상은 돼야 된다. 이거는 이제 평균 풍속이라고 이제 보입니다. 아까 계산 이제 예를 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난을 위해서 일시 개방될 때는 0.5 내지 0.7m로 국내 방향 풍속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부족한 기준이다고 여기서는 이게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향 풍속 기준이 낮은 이유는 피난 시 일시적으로 열리는 짧은 기간 동안은 연기 유입이 있다 해도 감수하자 그 얘기인데, 사실은 많이 공급할래도 그 바람을 소위 소화하질 못합니다. 그 화재실에서 그 연기가 확 빠져나가지 않을 때는 암만 밀어도 바람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정도 풍속이 나오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이 유리창이 깨지지, 화재실 유리창이 깨지기 전에는 바람이 밀고 들어갈 공간 참적의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소방대가 사용하는 화재 진압일 때는 여기서 유럽 표준도 2m/s 이상의 방향 풍속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유럽 표준 연기 및 열제어 시스템 이게 하여튼 그 유럽 표준이라는 것이 여기 멘트를 해 놨습니다. 이 해설과 우리 연기 제어공학 책을 보고 한번 느낀 점을 저도 또 적어봤습니다만은 규정하고 있는 방향 풍속이 좀 나도 약하게 느껴진다. 그것을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연구 자료가 있으면은 더 좀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론 방향 풍속은 사실상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화재실, 화재 조작 우려 이런 것이 있지만 실제로는 유입공기 배출 설계가 그렇게 하려면 불가능한 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피난할 때는 연기 어느 정도 따라 나오는 것은 금방 문 닫히면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소방대 활용 소활동을 고려한다면은 1m/s 이상으로 나가도록 좀 방향 풍속을 누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극기량을 크게 하더라도 화재 초기에는 유입공기 배출이 안 돼서 그 풍속이 생성될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유입공기 배출구를 아예 설치하지 않고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실수로 창문이 크게 개방되어 있었던 집이 아니라면은 피난시 방연 풍속은 아예 기대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어디로 빠져나가지 않는데 앞만 떠밀어도 이걸 연기를 떠밀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는 공동주택의 이게 부속실 재현 설비는 진짜로 소화 활동 설비구나 하는 거를 이 자료를 만들면서 느꼈습니다. 따라서 큰 방향 풍속 설계를 하더라도 그 성능 발휘는 프레시 오버에 의해서 창호가 모두 파손된 이후에나 이게 써먹을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공동주택 이 재현 성능 테스트를 이제 했습니다만은, 나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소위 유입공기 배출을 이게 방법이 없어서 이제 베란다 창문을 열어놓고 이 방향 풍속 측정을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문제다 싶지만은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만성이 돼서 뭐 당연히 그래 하는 거다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태입니다. 이런 것도 시험 칠 때 이런 거 물으면은 이런 문제가 막 출제되고 이러던데, 그게 성능 시험 방법을 쓰시오 했는데 먼저 창문을 연다 이런 것을 써도 뭐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기출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소방기술사 102대 25점짜리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출제한 분은, 출제관은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 있는 분이 출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재현설비 설계 시 이게 특별피난계단 설비 재현설비죠. 이때에 고려하여야 될 인자와, 이건 재현설비 설계 시 고려해야 될 인자 하면은 거실 재현설비도 포함되는 문제이군요. 그럴 때에 하여튼 인자를 적고, 부속실 재현설비 화재 안전 기준에 규정된 시스템에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 문제는 다음에도 또 인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이거는, 이 문제는 제 마음에 좀 드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게 고려해야 될 인자다, 뭐 방향 풍속 고려해야 된다, 또 유입공기 배출 고려해야 된다, 꿀떡 효과 고려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런 거가 이제 지금 발견한 인자들이죠. 그런데 개선점을 보면은 이후에 소화 활동을 고려한 충분한 극기가 못 된다, 방향 풍속 0.5, 0.7 가는 걸로는 그거를 좀 늘려야 안 되겠느냐 하는 문제점, 개선점을 얘기할 수 있고, 공동주택에는 유입공기 배출구를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그러면 이건 피난설비로는 쓸 수가 없도록 만들었다
문제점이다. 개선점이라면 이 문제를 삭제해서 유익공기 배출을 공동주택도 그 생각 고려하도록 반영하도록 개선해야 안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꿀떡 효과를 고려하라는 말이 여기 없다. 그래, 그것도 개선한다면은 그런 말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걸 연기 지역 공학 책에 이런 방향 풍속 공식이 있다고 그랬고, 그걸 계산해 봤더니 2.5m가 나왔다 하는 거 봤죠. 그래서 이 재미로 한번 이 공식은 어떻게 유도됐을까 하는 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재미로 한 것이니까. 그런데 그 어떻게 재미로 하느냐, 아까 풀었던 그냥 여러 가지 공식이 순서대로 이거 구하고 이렇게 해서 V를 구하고 또다시 면적으로 나눈 평균 속도를 구하고 뭐 이렇게 했지요. 그런데 이거를 V 이꼬르 A분의 Q 하는 그 식에다가 위에 걸 대입하고 또 Q 요 M도 대입하고 델타 P도 대입하고 하는 걸로 해서 아예 그렇게 이제 샥 풀었죠. 그러니까 V는 이거는 H 하는 거는 이제 교구부 높이죠. 그러니까 폭이 1이라고 보고 H 하는 것이 A가 되죠. 그래서 M인 제로, 그러니까 그거를 다 대입을 해버려서 정리를 쫙 하니까 이런 식이 나왔습니다. 혹시 뭐 이런 부분도 여유가 있으신 분은 이 공식이 이런 내가 가정했던 이런 절차대로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뭐 그런데 이 공식을 이제 알고 있으면은 외우고 있으면은 상당히 편리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근데 요 위에 IBC 하는 거 아까 참 얘기했죠. 인터내셔널 빌딩 코드라고 여기에 주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결은 이론적인 자연 조건을 알아보았고요. 근데 화재 안전 기준에 규정된 방향 풍속은 화재 초기의 피난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소활동을 위해서는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화재 안전 기준에 규정된 방향 풍속도 지금의 화재 안전 기준으로는 잘 지켜지기 어렵죠. 공동주택의 경우는 막 거의 무용지물이다 하는 얘기를 아까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소유익공기 배출이 해결이 되는 이제 일반 빌딩의 경우라도 하여간 지키기 어려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그 지키기 어려운 전제 조건 하나를 이제 없애자는 제안을 시도해 보다가 거의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것을 뭐 성공을 못 했습니다. 그때도. 그런데 아직도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화재 안전 기준이 그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부분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뭘까? 이게 그걸 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이나 곧 그 얘기를 또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